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는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승리의 출석도 예정되어 있죠.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에 임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정준영 씨의 출석 당시 모습부터 잠시 보고 오시죠.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열심히 투척이라도 많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동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주관적 경찰 있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다. 최근까지도 영상을 올리셨어요? 가채가 동안 궁금하신 거 맞으세요? 걸릴 줄 모를까요?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자, 정준영 씨는 지난 12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죠. 왼쪽의 모습이 지금 정준영 씨가 공항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오늘 오전에 경찰 출석 당시의 모습입니다. 프로파일러님 지금 자세히 보시면 머리는 일단 묶었어요. 그리고 옷도 양복을 차려 입었고 모자는 당연히 벗었고요. 표정은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듯해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표현이 좀 우물거리거나 이런 거는 이게 상황 파악이 되어진 인지지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때 약간 말을 우물거리는 형태, 그 네. 인지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말만 변호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그 부분을 하고 사실은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넘기는 형태로 쭉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준영 씨의 복장을 보면서 저렇게 이제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가 연예인들이 수사받거나 아니면 재판받을 때 사실 단골 복장이에요. 승리 씨도 지난번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할 때도 저런 복장을 했는데 그런 복장을 했다는 부분도 좀 눈길이 갔고요. 또 이제 국민에게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사실은 본인이 불법 영상을 찍어서 공유했던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입장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과문은 있었는데. 네, 사과문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국민들한테만 이런 사과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거든요, 위원님. 오늘 경찰은 정준영 씨에게 뭘 확인하는 건가요? 일단은 집중적으로 저 사람한테 적용된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해자가 현재까지 확보한 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찍었느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조사할 것이고요. 당연히 또 이 마약 관련된 저 조사를 받겠죠. 그러면서 모발을 채취하거나 소변을 채취해서 국과수로 넘기는 그런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왜 지난 12일에 귀국할 때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된 보도도 있었는데 그 정도 사안은 아닌가 보죠. 저는 긴급 체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은 48시간의 시간 제약을 받아요.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있다가 본인 스스로 들어온 사람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긴급 체포하는 거는 맞득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저 사람이 정준영이 귀국하고 나서 그 다음날 경찰이 데이터 복구업체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걸 지금도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준영 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내사자 신분을 안 거치고 바로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거는 그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는 경찰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사 단계를 거칠 정도의 성향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불법 사실인 동영상이 10개 정도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하나로 그냥
그 범죄가 인정되는 거니까요. 조금 전 정준영 씨가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오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좀 알려왔습니다. 정준영 씨에게 모발과 소변 샘플을 지금 이미 제출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불법 영상 촬영 유포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마약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뭐 마약 혐의 그리고 불법 영상 촬영, 유포도 조사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드러난 경찰 유착 의혹도 분명히 확인을 해 볼 것인데요. 자, 경찰이 정 씨 사건에 도움을 준 정황. 이번 건이 아니라 지난 2016년에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로 그 건에 관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건이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정주정 씨라든지 승리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던 카톡방이 있죠. 8명이요? 그 카톡방에서 8명이 있었는데 주고받은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이 이제 여러 가지 뒤를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2016년 2월에 이 정준영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는 것이죠. 휴대폰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2016년 8월에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안 해요. 결국 휴대폰을 이제 임의로 제출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압수수색도 안 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정준영 씨 쪽에서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안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내라 그러니까 고장났다. 그래서 복구를 해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유착 의혹이 드러난 게 이제 경찰과 사설 이제 포렌식 업체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잖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제 한 방송사 보도에서 당시 정준영 씨의 그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그 정 씨가 고장난 휴대전화를 맡겼다는 사설 보건 데이터 업체와 통화를 나눈 내용,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통화 녹취 내용을 보면 경찰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설 데이터 보건 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정준영 씨의 핸드폰 기기가 오래돼서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되겠느냐. 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복원할 방법이 없느냐, 마지막 방법이 없느냐, 재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이 복원이 안 된다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유착 의혹이 깊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 복구 업체에서는 이런 확인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경찰이 처음에는 나는 그런 확인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사 기자가 통화 녹취 내용을 이제 공개해니까 통화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고요. 이건 뭐 증거인멸 혹은 뭐 직권남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인데 해당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지금 막 얘기를 잘 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이 바로 범행 도구입니다. 이걸 당연히 제출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압수수색까지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것이 포렌식 업체에 가 있는데 경찰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복원 불가라고 하는 확인서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포렌식 업체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는 바로 검찰로 그냥 이 휴대폰 없이 이제 송치를 하거든요. 네. 지금 근데 나오는 얘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거 이제 녹취록을 들이댔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한 말이 전화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이제 재밌는 거는 또 이제 한마디를 더 했는데 내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이 경찰이 지금 거의 이 증거가 나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래도 본인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사실은 이제 알고 계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되묻고 있으니까요. 네, 네. 경찰이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에서 그 사건이 났을 때 정준영한테 그 휴대폰을 요구하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결백하고 싶어서 제출하고 싶은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원을 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맡긴 데가 데이터 복원 업체예요. 요번에 문제가 된 곳이에요. 그런데 계속 미루면서 경찰한테 가져오지 않고 있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피해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소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사실 그 순간 경찰의 수사 동력은 뚝 떨어집니다. 관심도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맡겨놓은 그 데이터 업체를 보건업체를 경찰이 알았다면 제가 만약에 수사관이라면 직접 찾아가서 그거 압수합니다. 그렇죠. 압수해가지고 정식으로 서울경찰청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하는 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다면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린 거예요. 자,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기소 의견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송치를 하려니까 휴대폰 처분 결과는 또 뭔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인서 써달라고 이제 본인이 요구했던 거고 거기서 안 써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안 써준다는 내용의 수사복으로 써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찰관이 실제로 유착이 돼가지고 여기 나오시는 변호사분은 변호사님 계시지만 함부로 조명 붙이면 안 돼요. 증거인멸 교사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실제로 이 경찰관이 유착이 돼가지고 그 증거인멸 교사의 어떤 그 의지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요. 네. 함부로 조명 붙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이 경찰관은 일 처리는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고소가 2016년 8월 6일에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모두 사건이 끝나는 것이 2010년 10월 6일입니다. 2달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검찰까지.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가 되고 나서 이 휴대폰이 지금 압수가 안 되고 입수도 안 되는데 바로 서둘러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럼 검찰에서 말이죠. 이 휴대폰을 갖고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휴대폰이 다른 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봤는데 그런 영상이 없다면 이것이 진짜 휴대폰인가? 정말 경찰에 주의를 해서 그 고장났다는 그 휴대폰 그것이 이건지 이도끼가 금도끼인지 은도끼인지 정말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범행 시기, 범행 도구로 쓰인 휴대전화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좀 노력을 안 게을리한 것 했지. 아니냐 이런 말씀.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준 씨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아마 검찰 단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요, 경찰 단계에서 네, 했습니다. 경찰 막바지. 단계에서 막바지에. 네, 근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 막바지. 전 여자친구가 이제 네. 고소 취하를 했어도 이제 혐의점이 있으면 있다고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는 보냈어요. 그 친구죄는 아니니까. 발생불법죄도 아니고. 조금 이제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긴 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결국 휴대전화 분석을 맡긴 사람도 경찰이 아니라 정준영 씨고요. 결국 또 복구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정준영 씨입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가 수리를 맡길 때 전화기가 멀쩡한 상태였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 방송사 보도를 보면 고장이 나서 복원을 맡겼다고 하는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가 이제 고장이 아예 안 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가 사설 데이터 복원업체에 의뢰된 게 2016년 8월 18일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지 딱 12일 만인데 네. 그런데 방송사가 확인했던 이 휴대전화 복구 의뢰자 명의 정보란에 전화기 상태가 고장이 아니라 정상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지금 얘기예요. 2016년 8월 달력을 좀 보고 계신데요. 전 여자친구가 6일에 6일 날 고소장을 고소했죠. 제출을 했고요. 또 18일에 정준영 씨가 경찰에서 이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휴대폰 복원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나 고장이 났으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얘기를 하고 22일에는 확인해보니까 망가져서 복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못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 씨가 이제 18일 날 휴대폰 복원을 의뢰할 때는 정상이라고 표시해놓고 이틀 뒤에는 고장이 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틀 뒤에는 이제 망가져서 못 낸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애초에 고장났다고 한 휴대전화가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얘기한 말 자체가 거짓말이할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담당 수사관한테. 그러면 그거를 담당 수사관이 바로 가서 압수를 해가지고 경찰청에 있는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다가 조수해야 되는 건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걸 안 했냐 이거죠. 이게 연예인 프리미엄인지 하여튼 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네. 예. 자, 결국 경찰은 정준영 씨의 말만 믿고 손에 휴대폰을 쥐어보지도 못하고 휴대폰 문자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왜 났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얘기한 대로 어쨌든 본인이
그것을 장난으로 찍었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우리가 장난을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이것을 유포한다거나 내지는 또 어떤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찍은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고소를 취하게 된 거죠. 당시 또 이제 검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정준영 씨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도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했다. 그래서 네. 이게 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촬영이 된 것이라서 상호 일종 동의가 마치 동의가 있었던 된 것처럼 거죠. 된 거죠. 생각된 동영상 예. 촬영이라는 그렇게 거죠. 뭐 마침 또 여성도 고소를 취하한 예, 상태였고요. 자, 검찰에서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정준영 씨가 제출한 그 휴대폰이 과연 그 문제의 휴대폰인지는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당시 이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정 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휴대전화가 실제로 그 여자친구의 몸을 촬영하는 데 쓰인 휴대전화인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디지털 복원을 해서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게 나오지 않은 휴대전화가 네. 실은 다른 휴대전화,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 휴대전화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결국 2016년 당시에 무혐의를 받았고, 그리고 넉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도 불기소 의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 입장에서는 더더욱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의 감정은 학습되는 거거든요. 방식도 학습되고 그때의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는 다 빠져나간 형태로 됐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게 법을 어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자기가 말이 잘 통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휴대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번호가 없이 와이파이만 가지고 이제 데이터만 쓸 수 있는 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없이 번호만 가지고 그 번호 전화하는 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간과가 지금 이 막중한 사태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불과 10개월 동안 지인들과 나눈 채팅방 내용이 공개가 됐음에도 하나하나 알려질수록 정 씨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가 피해자의 약점을 언급하면서 얘는 신고를 절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한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예, 이게 강창원 기자가 뭐 보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악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 가운데 약점이 있는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네. 이 정준영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는 신고 못할 거야. 이거는 이제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참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범법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참 어떻게 보면 비굴한 것도 참 극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휴대폰에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같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경찰 총장이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찰총장이란 말은 없잖아요. 경찰청장만 있는 거잖아요. 네, 경찰 조직에는 경찰청장은 있지만 경찰총장은 없죠. 이 수사기관 중에서 총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사람은 이제 검찰총장뿐인데 네. 물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총장이 이제 경찰청장의 오타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 경찰청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몇 명이나 되느냐 궁금해요. 네티즌들이 사실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청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사람, 이 경찰수장으로 이제 차관급인 경찰청장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각 특별시나 아니면 광역시, 각 또 한 17개 지방경찰청장까지 포함하면 한 18명 정도가 경찰청장이라는 직함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가 오가던 시점이 이제 2016년 7월인데 네. 이때 당시 이제 경찰청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세요. 근데 어제 저희 채널A 기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자신의 쏠린 의혹을 예, 드리거든요. 잠시만요. 승리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경찰에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옷을 좀 주섬주섬 여미고 있고요. 지금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 앞에 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경찰서 앞에서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포토라인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조연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성 실소유자 맞습니까? 본인선 안에서 지금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간단한 입장 표명 외에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저 이제 현관문을 통과하면 바로 오른쪽에 이제 광역수사대가 쓰는 건물이 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가서 성적대 알선 의혹 등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도 각종 이제 워낙 한류 스타다 보니까 외신들도 정말 많이 대기하면서 승리가 어떤 말을 할지 승리의 입을 지켜봤습니다. 예, 단 한마디입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7일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보다 조금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 또 긴장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이에요. 예, 얼굴이 많이 상기돼 있고요. 확실히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2월 27일 날 그때는 이제 피내사자 신분으로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혐의가 짙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준영 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승리 씨의 발언 중에 주목되는 내용 중에는 사실은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여러분을 언급하긴 했는데 승리 씨는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좀 언급한 분도 눈에 띄었고 지난번에 이제 임의로 자진 출석했을 때 이제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그 말을 이제 되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말을 아끼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걸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겠고 많은 취재진의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준비한 멘트가 있었을 텐데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심리는 뭘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상당히 상기되고 긴장한 거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 혐의가 지금 드러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해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피내사자 신문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수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정준영 씨가 이제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후 2시쯤에 승리도 역시나 같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텐데 둘이 같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아니요.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은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각각 독립된 형태로 조사를 하고 네. 그들이 1차 진술하는 걸 그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저 승리만 가는 게 아니고요. 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도 오늘 오후에 출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각각 이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전부 그들이 진술하는 그대로 받을 거예요. 1차 조사는. 그리고 이제 각각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세 사람이 말한 게 각각 다르면 그런 경우에 이제 대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교차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따로 갔다가 따로 나중에 진술을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교차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교차를 시키는 거지 지금은 교차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야 이제 누가 거짓말을 그렇죠. 예, 그렇죠.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저희가 승리의 경찰 출석 모습을 잠시 보고 왔는데 경찰 유착 의혹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해왔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연루됐다는 지금 의혹이 굉장히 관심사예요. 네,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가 오가던 시점, 이 단체 대화방에는 승리 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경찰청장 재직하셨던 분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입니다. 제가 사건팀장 할 때 사실 경찰청장을 하셨던 분인데 채널A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전면 부인했거든요. 승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승리라는 가수도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 인권에 관련해서는 제가 양심을 걸고, 모든 양심을 걸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참 억울할 정도인데. 물론 이 승리 씨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이 경찰
총장이라는 얘기, 어쩌면 이게 경찰 고위 관계자의 직함을 착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인맥을 과시하려고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버닝썬을 관할하는 이 강남경찰서에서 시작된 의혹이 지금은 경찰 윗선까지 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연예인들의 어떤 충격적인 일탈을 비호하는 세력이 정말 공권력 핵심부에 있는 건지 정말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 밝혀내지 않으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카톡이 오고 가던 시기가 2016년 7월 아니겠습니까? 2016년 7월이면 경찰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했던 경찰청장은 강신명 청장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경찰총장, 물론 총장은 없지만 경찰청장은 오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서울청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울경찰청장. 그렇다면 그 서울경찰청장은 그 당시에 이상원 씨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원 치안정감일 텐데 이 두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총장, 이를테면 청장이 봐줬다는 사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승리 씨가 저 강남 쪽에다가 뭐 업장을 하나 냈대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상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를 할 수 없는 어떤 시설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 시설한 거를 옆에 라이벌이 되는 그 업장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서 고발을 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유모 씨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걱정 마라, 내가 경찰총장한테 얘기해서 걱정 마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요, 경찰청장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식품위생법 관련돼 가지고 과연 나서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고요. 더더군다나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처벌을 했습니다. 벌금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찰총장이라고 어떤 다른 경찰관이 있는데, 하급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여기 얘기한 거를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라고 이렇게 좀 뻥튀기해서 올린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좀 추정해 봅니다. 채널A가 이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을 보면 경찰총장이 언급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무마 정황이 담긴 내용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음주 사고라든지 폭행 사고를 무마한 의혹도 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그중에는 인기 아이돌 밴드 FT 아일랜드 소속의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적발보도 무마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2016년 2월에 이 대화방에 참여자였던 아이돌 밴드 최종훈 씨가 음주 단속이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네.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단 말이죠.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긴 했는데 당시에 언론에는 관련 보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최종훈 씨가 자신의 조사를 맡았던 팀장에게 내 음주 적발 소식이 언론 보도로 나지 않도록 좀 손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닌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요. 물론 뭐 연예인이 음주에 단속됐다고 모두 기사가 나는 건 아닙니다. 뭐 목격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이 있다라든지 하지 않으면 안 날 수도 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중간 간부가 만약에 절대 신원 같은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언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사실 언론 보도가 될 가능성이 확실히 낮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 여기 총장이라는 말이 함부로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총장이든 청장이든 하여튼 이 청장급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5기일지 몰라도 일선 뭐 이제 서장급은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든 음주운전이든 간에 유모 씨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오늘 조사해 일반적인 어떤 그 아이돌 가수 젊은 30살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예. 유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유모 씨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일을 봐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그러니까 있는 지금 서로 단체 대화방에서 자랑하듯이 경찰과의 친분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경찰총장이라는 그런 언급이 나온 것 같고, 최종훈 씨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잖아요. 최종훈 씨는 유착은 없었지만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한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물었다고 하고요. 뭐 250만 원 물었다고 그러죠. 그런 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언론에 나가는 것을 이제 무마시켜줬다는 얘기고요. 네. 유모 씨가 얘기하기를 다음부터는 이제 또 계속해서 무마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유모 씨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형이 자기 돈 써서 입막아줬다, 이 부분이 사실은 돈을 그럼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FT 아일랜드 건은 최종은. 경찰총장 건하고 관계없는 그렇죠. 거고요. 총장급이라고 얘기하죠. 음주운전을 적발해서 실제로 처벌했어요. 그 사건을 처벌하고 나서 그 경찰관이 좀 유착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총장하고 좀 구분해야 될 그 것 같고요. 총장급이 아니고 이제 예. 팀장이라는 얘기도 하고 팀장이라는 총장이라는 말이죠. 얘기도 하는데 이게 팀장인지 총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요 최종은 그렇게 건이. 지금 아니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는 것까지 보냈다는 건 그거 팀장이죠. 음주운전을 조사했다는 팀장이에요. 팀장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경찰 유착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만 3건입니다. 맞습니다. 3건이죠. 그러니까 폭행을 무마했다는 의혹, 음주운전 적발을 무마했다는 의혹, 그리고 업장에 대한 어떤 민원을 무마했다는 의혹인데 지금 근데 이제 경찰과의 친분을 가장 많이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유모 대표, 유리홀딩스 대표인데 오늘 오후에 승리 씨에 이어서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